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좋게 나온 지표들을 좀 주목을 하고 시장에 또 올랐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제조업 지수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훨씬 밀도는 결과를 나타냈다고요. 예, 간밤 주택과 고용 지표들의 선전으로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실물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미국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다분히 경제 지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향후 미국 경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제조업 지수들이 최근에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난달 말과 또 연초에 미국 정치권은 극적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타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에 공개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1월치에 당초 예상했던 2포인트는 물론이고 전월치인 마이너스 7.3포인트마저 하회한 마이너스 7.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6개월째 기준선을 밑돌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했지만 향후 세금 인상이라든지 재정 지출 여력 축소 등으로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기 어렵고 여전히 미국 정치권의 정부 부채 한도 상향 관련된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또 미국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밤에 공개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5.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플러스 5.2포인트와 큰 격차를 보여줬고 또 전월치인 4.6포인트와도 큰 격차를 보여주면서 일단 1개월 만에 기준선을 다시 하회했다는 점이 상당한 좀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15일에 공개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제조업 지수의 부진의 영향력이 증시에 선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미국의 제조업 지수들이 모두 기준선에 근접하는 그런 추이를 나타내면서 현재 별다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체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도 또 비관도 하지 않고 미국 경제가 그나마 완만한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 제조업 경기와 관련한 이런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은 미국 소비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밤 1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제조업 경기 지표와 함께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1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같은 경우는 대략 75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월치인 72.9포인트보다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와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의 추이를 함께 보게 되면은 제조업 경기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소비 심리의 개선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추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다소 좀 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역시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면 증시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도 더불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 경기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시각 아직은 좀 보수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부분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또 수출 역시 아직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난 12월에 신장세를 추가적으로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경제가 V자형과 같은 강력한 반등세를 시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될 4, 4분기 GDP 성장률을 통해서 적어도 이미 중국 경제가 지난 3, 4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를 고려한다면은 국내 증시에서 소재와 산업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블룸버그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중국의 4, 4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지난 2012년 9월 중순 이후 3개월간 유지됐던 7.7%보다 대략 0.1%포인트 상향된 7.8%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작년 9월에 7.85%까지 하향되었던 올해 1, 4분기 GDP 성장률 컨센서스도 현재 8.1%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성장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는 2월에는 춘절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네. 3월에는 전인대가 예정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경기 관련 모멘텀은 유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소재업종 중에서도 철강업종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산업재 중에서는 건설이라든지 기계의 경우 올해 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견실한 주가 추이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현재 경기 부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도모하고 있는데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신정부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가는 견실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V자 반등 시연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